에크모 생리학 관련돼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산화탄소의 이제 그 생성과 이제 제거에 관련된 거를 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또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이 산소 소비량과 이 매 분마다 이제 그 조직에서의 메타볼리즘 동안 생성되는 CO2의 양은 이 소모량과 이제 거의 동일하다는 거하고, 이 산소 소비에 의해서 생산된 CO2의 비율은 이제 호흡의 비율, 이제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기질에 의해서 에너지 물질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보통 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포도당을 이용을 해서 그 대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이 6개의 CO2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발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단백질도 뒤에서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이 계산식이 있습니다. 이거 정상 상태에서의 이제 호흡의 비율과 이제 그러니까 레이트와 이제 그 깊이에 따라서 이제 동맥혈의 PCO2는 항상 40mm 머큐리를 이제 유지를 하려고 하고 하게 되고, 그 대사적 원인으로 증가된 이제 증가된 CO2만큼 이제 폐포를 통해서, 이 호흡을 통해서 이 적정하게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폐포 호흡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만약에 메타볼리즘이 증가를 했다고 하면, 그 말씀을 드렸지만 SvO2가 감소를 하게 되고, 이 감소한 양만큼 이 호흡이 증가를 하고 깊이도 증가를 해서 이 SaO2는 항상 이제 95% 이상을 유지를 하게 되고, 이 PO2는 동맥혈의 PO2는 PaO2죠. 그러니까 이거는 PO2가 아니고 이제 그 CO2는 40mm 머큐리를 항상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PCO2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40mm 머큐리를 유지를 하게 되고, 이 순환계에서 이제 산소의 공급은 이제 헤모글로빈과 이제 블러드 플로우에서 이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지만, 그 CO2의 제거에 있어서는 이제 호흡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호흡 이제 그 혈중에 CO2가 증가를 하게 되면 이제 호흡 자체가 빨라지게 됩니다. 호흡 근육들이 이제 빠르게 움직이게 되고, 깊이도 깊게 숨을 쉬게 돼서 이제 대기로 CO2를 최대한 빨리 방출을 해서 이게 그 동맥혈의 PCO2를 40mm 머큐리로 항상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폐에서의 CO2의 배출은 이제 옥시네이션보다는 훨씬 월등하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폐부전이 있는 상태에서조차도 이 CO2의 배출 자체는 이 하이퍼 벤틸레이션을 통해서 정상 범위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PO2는 이제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CO2의 이 제거를 위해서는 이제 벤틸레이션만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다 커버가 가능한데, 이 O2의 공급에 있어서는 이거는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에크모 과정에서도 이 조직에 O2를 이제 공급해 주는 게 가장 큰 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최소 2대1, 아주 미니멈은 2대1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고, 산소 공급과 이제 소비의 이런 그 비율을 정상적으로는 5대1입니다. 5대1까지를 유지를 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제 심장과 이제 폐에 이제 페일러가 있는 이런 심각한 상태의 환자의 관리에 있어서, 이 정상적인 사람의 이제 메타볼리즘이라든가 이제 옥시전 카이네틱, 이제 헤모다이나믹에 이제 기초를 두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의 범위를 알고 이제 그 크리티컬 케어를 항상 그 관리를 해야 되는 거하고, 이런 펑션, 네 가지의 올간 펑션, 이제 메타볼리즘, 이런 펑션이 꼭 필요하게 되고, 생명활동을 위해서는 키드니라던가 리버, 인테스틴, 이런 레스팅 노멀 상태에서 25% 정도를 꼭 유지를 해야 이제 생명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이제 심장과 폐 기능 이런 것들은 이제 하루 단위가 아니라 이제 분 단위로 의존을 하게 된다는 거하고, 에크모 운영에서 이제 전반적인 목표는 이제 이 산소 공급의 양을 이 소비의 2배 이상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4배 이상, 5배를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에크모 과정에서
이 산소 공급과 소비를 2배 이상 유지를 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뭐냐, 캐뉼라 자체, 드레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결국에는 카디악 아웃풋 자체를 형성을 시켜줄 수 없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뭐 뒤에서도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계속 얘기를 할 텐데, 이제 DO2와 BO2, 그러니까 산소의 공급과 이 산소의 소비 사이 관계는 주로 이제 산소 공급과 산소 공급은 이제 기계를 통해 FiO2를 통해서 이제 유지를 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카디악 아웃풋은 이제 펌프의 RPM을 통해서 유지를 하게 될 겁니다. 심장에는 기능이 전혀 없다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RPM, 이 카디악 아웃풋 자체를 많이 늘려줘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는 어떤 질병의 상태에서 영향을 받게 되고, 뭐 심장의 질병이 뭐 AR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로우 카디악 아웃풋이라던가 뭐 빈혈, 뭐 하이폭시, 뭐 저산소증 상태에서 이제 DO2가 감소하게 되면 이제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은 항상 거의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 혈액에서 더 많은 이제 산소를 추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정맥혈의 PO2는 이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결국엔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이 중요하고, 그 결과를 반영을 하는 거는 결국에 이제 이 정맥혈의 이 산소 포화도가 어떻게 되는 거하고, 이 산소 함유량이 얼마나 줄어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해서 조직에서의 대사가 많은지 아니면 부족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DO2의 BO2는 2배 이상일 때 이제 호기성 대사를 진행을 하고, 이게 노말이고, 뭐 더 이상 산소의 공급이 뭐 더 증가를 한다고 소비가 더 증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하지만 이제 이런 단계 2대1 이하에서는 이제 2배 이상일 때는 이제 호기성 대사를 진행을 하지만, 이제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혐기성 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 혐기성 대사의 부산물이 CO2가 많이 나와야 CO2가 주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CO2보다는 이제 락테이트가 더 증가를 하는, 이래서 이제 대사성 산증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혐기성 대사가 진행하게 되면 이 CO2보다는 이제 젖살을 더 많이 생성하게 된다는 거. 2대1 미만, 이 DO2와 BO2의 비율이 2대1 미만 상태에서의 이제 공급 자체가 부족해지는 이런 저산소증은 전신 산증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장기 기능에 장애를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장기라고 하면 뭐 중요한 장기들은 다 있죠. 뭐 아까도 말씀드린 키드니, 그 다음에 심장,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장기들이 있습니다. 생명 활동을 유지를 하는데, 목표는 이제 5대1로 유지를 하는 거고, 최소는 적어도 2대1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 이제 만약에 심장이라던가 폐부전이 발생을 해서 이제 하이웨이 프레셔라던가 하이 에어웨이 프레셔라던가 뭐 FiO2를 뭐 높게 주고 있다던가, 하이도즈 벤틸레이터 이제 바소 액티브 이제 드럭을 많이 사용할 경우에는 이 심장과 폐 그리고 다른 올관을 대체하게 되는 이제 에크모를 시행을 하게 돼서, 이제 에크모를 시행을 하게 되면 이제 에크모 운영 이후에는 이렇게 이제 다 높게 설정되어 있던 수치들을 최소화하거나 다 이제 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소화시키거나 아니면 중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 블러드 플로우, 이거는 뭐 블러드 플로우에 관련돼서 여기서는 뭐 크게 얘기를 이제 하지는 않을 건데, 이제 블러드 플로우는 결국에 히모다이나믹과 관련이 있죠. ECLS, 이제 어떤 거는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ECLS라고 얘기를 하고, 어디 부분에서는 에크모라고, 뭐 다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 ECLS와 에크모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ECLS의 경우에는 에크모보다 더 상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익스트라 코포리얼 라이프 서포트, 그러니까 이 생명을 유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다 그 하위 개념에 에크모도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벤트리큘러 아웃시드 디바이스, 뭐 엘바드와 뭐 알바드라고 알바드도 있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ECPR도 있고, 이런 ECLS의 개념은 더 큰 개념이고, 에크모의 경우에는 이제 에크모의 경우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 거죠. 이제 BA와 BB 크게는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ECLS라고 얘기를 해도 에크모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에크모라고 하면 이제 한정적으로 BA 에크모와 BB 에크모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용어에 관련돼서도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이제 심장과 폐 기능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제 ECLS, 이제 에크모를 운영을 하는데, 이 여러 인공 장치를 통해서 이제 블러드 플로우를 이제 형성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블러드 플로우에 대한 제한점이 있습니다. 블러드 플로우를 한없이 심장처럼 어떤 그래프에서 보여드렸지만 정상적인 거와 만약에 하이퍼 다이나믹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심장은 자동적으로 카디악 아웃풋 자체가 증가를 하거나 혈관을 확장시켜서 플로우를 더 많이 보내주려고 노력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 에크모 과정에서는 이제 그거는 결국에는 이제 이런 인공장치를 통해서 블러드 플로우를 형성시켜서 해줘야 된다.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블러드 플로우에 대한 리미테이션, 이런 인공장치이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어떤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장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멤브레인 옥시네이터가 있을 거고, 멤브레인 옥시네이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연결해주는 튜빙이 있겠죠. 이 튜빙에 또 이제 펌프를 형성해주는 센트리퓨갈 펌프가, 에크모는 거의 예전에는 롤러도 했다고 하는데, 전 롤러로 에크모 돌리는 건 솔직히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20년이 넘게 하면서 롤러로 에크모 돌리는 거 전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센트리퓨갈 펌프를 이용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예전에 에크모라는 게, 에크모 장치, 지금은 이제 PLS라던가 EBS라던가 이렇게 해서 아예 에크모 전용으로 나오는 장치가 있었는데, 제가 초창기 근무할 때만 해도 이 PLS와 EBS는 외국에는 있었을지 모르는데 한국에는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에크모를 운영을 하려면 이 센트리퓨갈 펌프, 그러니까 펌프 CPB 중에 사용하는 센트리퓨갈 펌프를 이용해서 그거와 이제 라인을 조합하고 이제 옥시네이터를 이제 심장 수술에서 사용되는 이 옥시네이터를 사용해서 환자한테 바로 이제 연결하고 드레인을 하고 이런 식의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병원을 옮기고 나서 한번 그런 적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2대가 있는데 에크모가 이 2대가 다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어떤 교통사고 환자인데 풀모널 엠볼리즘 때문에 이제 계속 어레스트 가고 이래서 이제 장비가 없는 과정에서 저희가 쓰고 있는 옥시네이터와 이제 옥시네이터와 센트리퓨갈, 그 다음에 이제 튜빙 라인을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해서 이제 환자한테 에크모를 적용했던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롤러를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어느 병원에서도 다 이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연결되는 이제 캐놀라라던가 튜빙, 그리고 이제 블러드 풀을 형성하게 되는 이 펌프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연결을 해서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튜빙과 블러드 풀을 형성하는 펌프의 경우에는 거의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변수는 이제 이 캐놀라가 삽관이 돼야 될 텐데, 이 환자의 혈관의 이제 크기, 그 다음에 혈관 안에 어떤 obstruction이 있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어떤 제한점이 있을 거고, 가장 에크모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블러드 플로우는 환자가 정상적인 이런 산소 공급과 소비를 보인다고 하면 이제 DO2고 이거 BO2일 텐데, 이런 식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거를 올려줘야 되는데, 심장은 자동적으로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카디악 아웃풋이 증가한다거나 하트레이트가 이제 증가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스트로크 볼륨을 늘린다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ECLS의 경우에는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심장처럼 결국에는 이 캐놀라가 그 환자에 맞는 가장 큰 사이즈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캐놀라가 작은 사이즈가 들어가면 아무리 이런 펌프라던가 튜빙 라인을 이용을 해서 드레인을 한다 하더라도 캐놀라가 작아져 버리면 이런 리미테이션이 확연하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큰 변수는 여기서 캐놀라입니다. 캐놀라를 얼마만한 사이즈를 이제 확보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튜빙과 펌프는 어느 정도 다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라인의 길이도 마찬가지고 다 커스터마이즈 돼서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캐놀라를 그럼 어떤 캐놀라를 사용하고
어디에 삽관하느냐에 따라서 이 블러드 플로우의 이제 제한은 항상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도 여기서는 다 얘기하는 게 너무, 그래서 이건 따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튜빙이라든가 이제 뭐 캐놀라 에서 튜빙 사이즈도 거의 뭐 어덜트의 경우는 2분의 1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대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제품이 나오지도 않고 대부분 8분의 3인치로 거의 다 충분하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체외순환 회로를 통한 이제 블러드 플로우는 이제 비너스 드레인지 캐놀라에 의해서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말인데, 그 CPB와 그 에크모에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여기엔 리저버가 있고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CPB엔 리저버가 있기 때문에, 리저버라는 혈액 저장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리저버에서 그 플로우에 대한 완충작용을 해주게 되는데, 에크모의 경우에는 이 리저버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게 만약에 RA라고 하면 바로 캐놀레이션이 돼서 바로 센트리퓨갈 펌프에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전수가 바로 이걸 네거티브 프레셔를 형성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RA로 리턴되는 혈액이 이제 부족해진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챔버를 형성하고 있던 RA가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작아진다면, 챔버가,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채터링 이펙트라는 이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계속 이제 막 탁탁 튀는 그런 현상인데, 에크모를 뭐 이제 얼마 하신지 안 된 분들 보면 이게 라인이 탁탁 계속 튑니다, 주기적으로. 그건 여기 쪽에서 이제 네거티브 이 프레셔가 계속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네거티브 프레셔는 결국에는 이 RA의 이 RA의 그 챔버에 그 혈액이 잘 유입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은 이 RPM 자체를 너무 그 상승을 시켜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채터링 이펙트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해결책을 가장 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플로우를 좀 줄이게 됩니다. 플로우 자체를 줄인다는 거는 이제 RPM 자체를 줄이겠죠. 그렇게 되면 RPM을 줄여서 플로우가 좀 상승을 한다, 그러면 유지가 된다면 좋은데, 근데 이게 이렇게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RA의 SBC와 IBC를 통해서 이제 유입되는 혈액을 항상 어떻게 유지를 시켜주는가가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캐놀라 자체도 충분히 큰 게 들어가 있어야 되지만, 이 그 순환 과정에서 어떤 그 체액량 관련돼서, 체액량이 가장 이제 체외순환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체액량 분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드레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크고, 만약에 들어오기는 잘 들어오는데 가장 순환은 잘 되고 있는데, 만약 캐놀라의 크기가 작다, 이렇게 되면 벌써 그거에 대한 제한점을 가져버리기 때문에 이 드레인 자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캐놀라가 작아버리면 결국에는 이 에크모도 마찬가지고 뭐 CPB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큰 에크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비너스의 이 드레니지입니다. 드레니지. 이 비너스의 드레니지가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에크모는 절대 플로우를 정상적으로 주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카디악 아웃풋 자체가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조직의 산소의 공급 자체가 줄어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환자가 회복하기는 좀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그리고 그런 산소의 이 공급도 문제가 되지만, 그 카디악 아웃풋 그 RPM에 의해서 카디악 아웃풋 자체, 이제 드레인 자체가 잘 되지 않아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잘 안 돼서 카디악 아웃풋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이 유효순환 혈액량이라고 그러는데, 이 유효순환 혈액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가장 큰 게 이제 결과적으로 부종입니다. 이 부종이라는 건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이런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에크모 그 운영 과정에서 이 부분도 나중에 매니지먼트로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블러드 플로우의 이제 저항, 이 캐놀라의 길이, 캐놀라의 이제 반지름의 변화에 따라 이 반대의 힘으로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래 사승으로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래 사승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만약에 플로우라고 가정을 하면 이 아래 사승에 이제 분모에 위치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두 배가 형성이 된다, 줄었다,
그러면 플로우는 16배가 줄어들게 되고 2배가 늘었다. 이 지름이, 반지름이. 그러면 이게 늘었다고 하는 거는 플로우가 16배로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4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래서 아래 이렇게 해서 이제 플로우는 이 푸아제이유 방정식인데 이게 아래 4승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가장 큰 그 제한점이 캐놀라의 이 반지름 사이즈입니다. 이 캐놀라의.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비너스에 삭관되는 캐놀라가 더 크고 아테리에 캐놀라는 삭관대가 더 작은 이유가 이 드레인 자체는 이 아테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펌프에서 일로 들어오는 거는 네거티브고 이건 포지티브입니다. 이 포지티브로 이 회전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밀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비너스 라인보다는 좀 작게 써도 큰 이제 뭐 펌프전 관련돼서 문제가 없는데 이 비너스 라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너스 라인에서는 그런 게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큰 제한점으로 이 캐놀라의 사이즈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또 이제 캐놀라의 길이가 이제 길면 길수록 이제 플로우 자체는 더 떨어지게 됩니다. 길면 길수록 마찬가지지만 프레셔 로스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가장 짧고 이제 가장 큰 내부 직경을 가진 캐놀라를 이제 RA에 위치시키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뭐 그냥 제 생각인데 이 RA가 있으면 뭐 주글라 베인을 통해서 여기다 RA를 이렇게 넣는 거와 피모랄 베인을 통해서 길게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와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25프렌치로 똑같은 사이즈다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 이 주글라 베인으로 들어와서 RA에 위치한 이 25프렌치가 훨씬 더 많은 이 피모랄 베인에 들어와서 RA에 위치시킨 캐놀라보다는 훨씬 많은 플로우를 형성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드레인만 비교를 한다면 이게 왜냐하면 이쪽에 주글라로 들어오는 라인은 짧기 때문에 실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캐놀라에 쓰는 게 이제 제한이 많은데 이거 거의 없는 것도 많고 한번 그 뭐 메트론이라든가 뭐 이쪽에 그 브로셔 그 캐놀라 관련된 브로셔가 있습니다. 뭐 그런 브로셔를 보면 여러 가지 캐놀라가 있습니다. 주글라 베인으로 들어가서 드레인을 시킬 수 있는 캐놀라도 따로 있고 한번 찾아보시면 뭐 요즘 나온 캐놀라 상당히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를 거의 대부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우심방에 가장 크고 짧고 큰 거를 위치시키면 가장 드레인이 좋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많은 플로우를 허용할 수가 있고 이제 상대 정맥은 이제 우심방에서 가장 직접적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라이트 이제 주글라 베인을 통해서 인터널 주글라 베인을 통해서 이 라이트 인터널 주글라 베인 자체도 상당히 큰 혈관입니다. 여기에다 삭관을 하면 되고 이제 캐놀라는 통상적으로 이쪽에 삭관되는 캐놀라는 통상적으로 이제 뭐 나이라던가 크기 뭐 이런 환자의 정상 심박 출량에 상응하는 이제 비너스 드레이지를 형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충분히 비너스 드레인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반대로 인터널 주글라 베인을 통해서 이 큰 캐놀라를 삭관을 해서 드레인을 시키고 반대로 뭐 그 피모랄 베인으로 해서 거꾸로 해주는 피모랄 아테리에 이게 삭관을 해주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글라 베인에 들어가는 캐놀라는 짧고 피모랄 베인에 들어가는 캐놀라는 길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그 길이에 의한 이제 프레셔 로스가 이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짧게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캐놀라 자체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제 에크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엔 드레인일 텐데 드레인 자체가 되지 않으면 뭐 플로우를 형성을 시켜줄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환자 자체가 에크모 과정에서도 이렇게 상태가 호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변수가 가장 큰 이제 이 캐놀라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베노 아티리아 관련돼서 또 얘기를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베노 아트리알 관련돼서 좀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막 낙서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정신은 없으실 텐데 예전에는 그 대본을 다 써가지고 발표를 하고 이랬었는데 이게 뭐 대본 쓰는 시간도 뭐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그냥 이제 슬라이드 보면서 그 와중에 생각나는 대로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좀 듣기 좀 이해가 안 되고 이러는 부분도 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 하고 있고,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도 대부분 계속해서 그거를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 제가 지금 뭐 일부러 반복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제 개선을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